자, 안녕하세요. 신기중학교 3학년 1, 2, 3반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 자, 우리 근 4시간 동안 전문가 모둠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멘토들이 배운 멘티들한테 자기가 맡은 영역을 열심히 설명해줬고, 그 총 8가지 영역을 멘티들이 열심히 듣고 60% 정도 기본 개념과 종류들을 완료했습니다. 이 영상은 고생해준 우리 멘토 친구들을 위해 만드는 교과서 해설 강의입니다. 물론 멘티 친구들도 다시 이 강의를 필수적으로 보고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수업의 장점은 체계화, 구조화된 국어 수업을 해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문법 수업은 틀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 안내에 맞춰서 8개의 영역, 그렇죠? 크게는 5가지 영역입니다. 높임 표현,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마지막 부정 표현까지 일정한 문법의 구조에 맞춰서 선생님의 설명을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법 5가지 표현을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2가지 생각의 구조 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어는 언어에 해당하죠. 자, 언어 중에 우리 국어가 있는 거고요. 국어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글 쓰는 표현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자, 표현 중에 우리가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표현 중에 문법 표현을 배우는 게 문법 단원입니다. 모든 표현의 기본은 문법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자, 표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상황에 맞게 표현해야죠. 우리는 늘 상황 속에 존재하니까요. 두 번째, 나의 말하거나 글 쓰는 의도와 목적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의 가장 기초 단위가 문법입니다. 문법 표현. 근데 그 문법 표현을 잘 드러내기 위해선 문법적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알아야겠죠? 문법 요소가 문법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 문법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붙는 작은 요소와 단어 단위의 어휘가 있습니다. 다양한 단어가 있겠죠? 그리고 요소에는 우린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조사, 체언 뒤에 붙는 조사, 어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어미, 그리고 접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붙어서 쓰이는 접사. 이 3가지를 문법 요소 중에 세밀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휘가 있죠. 모든 문법적 의미는 이러한 문법 요소들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 5가지 문법 표현을 배우면서 문법 표현에 설명하는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는 구조 틀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뿐 아니라 모든 학문은 이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법 표현 중에 어떤 개념이 나옵니다.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들, 모든 학문들은 개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너면 안 됩니다. 개념 다음에는 그 개념에 따른 특징, 기능, 효과가 큰 틀에서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집니다. 근데 종류를 나누는 건 가장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어떤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급식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급식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건 기준입니다. 그래야 종류가 나옵니다. 자,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면 또 각각의 종류들이 용어가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그럼 그 용어는 또다시 같은 틀을 내려갑니다. 그 용어 각각의 개념이 있을 거고요. 자, 문법에서, 우리 문법용에서 특별한 거는 실현. 그 문법 표현을 실현시켜주는 조사, 어미, 접사, 어휘, 요 4개 중에 실현 요소들이 나올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다시 종류는 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근데 그 또 종류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특징, 기능, 효과를 또 여기에 따라서 또 나눠주고 요게 반복되는 게 문법 구조의 맞는 틀입니다.
첫 번째, 높임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의 개념. 자, 담화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주어로 지시되는 인물, 주체,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인물, 객체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한답니다. 자, 여러 인물이 등장한대요. 자, 말하는 이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문장에 담아 표현하면서 담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자신보다 윗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말하는 방식을 달리하게 된답니다. 자, 이처럼 말하는 이가 담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자, 담화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즉 듣는 이, 주체, 객체 등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자, 중요합니다. 높고 낮은, 높임만 하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달리 말하는 방식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자, 첫 번째, 우리 문법 구조 틀에 의해서 개념이 먼저 나왔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이해해보고 갑시다. 아랫부분. 자, 요겁니다. 말하는 이, 자, 이게 담화 상황이에요. 이게 담화 상황.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존재합니다. 말하는 이는 화자, 듣는 이는 청자. 자, 말하는 이 중심에서는 상대방이겠죠? 자, 상대방. 그래서 등장인물이 말할 때 나오는데 이 문장, 선생님, 민정이가 형에게 책을 주었어요. 이거는 우리 의사소통 구조도에서 했었죠? 우리 국어 5에서. 자, 메시지, 내용,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문장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안에도 인물들이 나오겠죠? 네, 행위를 하는 주체인, 주어인, 주체, 그리고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형에게 책을 같은 목적어나 부사어, 객체, 요것 중에 인물들이 나오면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겁니다. 자, 높임 표현, 개념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개념 우리 아까 위에서 했죠? 요거예요. 여러 인물, 그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방법, 높임 표현. 자, 종류 봅시다. 지금 종류가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담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높이고 낮추는 거래요. 자, 높이고 낮춘대요. 그럼 가봅시다. 기준. 담화 속 인물인데, 담화 자체에서 상대방, 나, 듣는 일을 한다. 상대방을. 그럼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큰 틀에서요. 근데 나눠서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존재하겠지만, 문장, 내용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높이는 걸 대상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 대상에는 행위의 주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주어인 주체, 그리고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부사가 되는 객체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입니다. 그럼 마저 우리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자, 개념이 나왔으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종류. 선생님, 문법 구조 틀 그대로 따라가네요. 자, 높임 표현은 기준 당연히 나와야죠.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으로 나뉜다. 각각의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문장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진다. 실현, 무엇으로 실현할 것인가? 자, 동사, 보다를 예로 들면 예시, 듣는 이를 높이는 경우 봅니다. 종결형에서 표현되죠. 종결 어미로 비읍니다. 상대 높임법. 자, 주체를 높이는 경우 보신다. 자, 높임의 주체 높임의 선어함이 시. 자, 객체를 높이는 경우 뵙는다, 뵙다. 어휘로 높이는 거죠. 특수어휘, 객체. 자,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실제 담화에서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징, 기능이나 효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높임 표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높임법 첫 번째,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 높임법 설명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 자, 마찬가지로 개념이 먼저 나와야겠죠? 자,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것, 높이고 낮출 수 있어요. 그걸 우린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선생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써요. 상대 높임법은, 자, 개념 나오면, 종류 나와야겠죠? 종류,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근데 여기 기준이 안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격식을 차려야 하거나 예의를 갖춰야 될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이거나 그런 석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성 유무로 하면 공식성이 있을 때는 격식체, 공식성이 없는 자리나 친근한 자리는 비격식체입니다. 자, 기준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죠. 그럼 각각의 또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격식체, 격식을 차리는 거.
자,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춰야 하거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한다. 이게 특징이죠. 격식을 갖출 수 있다.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비격식체는 상대적으로 옵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자, 1번 격식을 갖출 필요 없을 때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두 번째 친근한 사이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심리적인 거리감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 거 있죠? 저 위에 게 그 종류입니다. 자, 상대높임법 실현하는 거 있잖아요. 실현에 대한 내용이에요. 뭘로 실현하느냐? 문장 종결법으로 실현합니다. 그럼 문장을 종결하는 법은 그 문법 요소 중에 뭐가 결정해요? 종결 어미가 결정합니다. 어미 중에 종결 어미. 근데 우리가 그 종결 어미에서 5가지 문장 표현 배웠어요. 종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건 서술어,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입니다. 5가지 문장 종결이 뭐가 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입니다. 이 5가지로 실현이 되겠죠? 자, 뭐뭐하다, 뭐뭐하니냐, 명령형은 뭐뭐해라, 청유형은 뭐뭐하자, 감탄형은 뭐뭐하는구나. 이렇게 5가지로 실현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격식체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격식체는 자, 개념, 격을 높이는 거, 대우해주는 거. 자, 그럼 종류가 나오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로 나뉘며, 자, 비격식체도 기준, 높임의 정도에 따라 종류, 해요체와 해체로 나뉜답니다. 그럼 그걸 살펴봐야겠죠? 자, 격식체는 자, 하십시오가 아주 높이는 거예요. 격식 있게. 자, 해라체는 아주 낮추는 겁니다. 자, 하오체는 예사로 높이는 거고요. 하계체는 예사로 낮추는 겁니다. 이 2개가 짝, 요 2개가 짝입니다. 자, 격식을 안 지키는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높이는데 해요체가 높임이고요. 해체, 반말체가 낮춤입니다. 두루두루 쓰인다고 해서 두루 높임, 해체는 반말 두루 쓰인다고 해서 두루 낮춤입니다. 그러니까 종결형 5가지와 이런 6가지의 높임 정도에 따라서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30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한번 암기를 해둬야 합니다. 자, 이거 쪽지 시험입니다. 자, 그럼 높임 표현 총 정리, 상대 높임법 총 정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상대 높임법은요, 개념은 듣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래요. 자, 실현되는 요소들이 이제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이 표입니다. 좀 이따 배울 게 아니라 이 표에서 나오는 것들이 실현 요소죠. 종결 어미요. 종결 어미. 자, 그럼 종류는 뭐가 있냐? 자, 어떤 기준? 항상 종류는 기준. 자, 공식성 유무에 따라 격식을 차려야 되느냐 안 차려야 되느냐에 따라 공식성이 있으면 격식체, 공식성이 좀 떨어지면 비격식체, 상대적으로요. 자, 그럼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다시 또 용어가 나왔으니 개념, 종류, 기준입니다. 격식체, 개념, 공식적인 자리나 의례를 지켜야 되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자리나 그런 거에 쓰이는 거. 자, 종류는 기준이 또 나오겠죠? 자, 높임의 정도에 따라 아주 높이거나 낮추는 거. 예사로 높이거나 낮추는 게 있대요. 자, 이게 개념이겠죠, 방금. 자, 종류, 기준. 높이냐, 안 높이느냐에 따라 높임, 낮춤. 그래서 아주 높임, 아주 낮춤. 자, 아주 높임은 하십시오체, 아주 낮춤은 해라체. 자, 예사. 자, 개념. 예사적으로 어느 정도 대우해줘서 높이고 낮추는 거. 종류, 기준은 높이느냐, 낮추느냐. 높임, 낮춤. 자, 예사, 높임은 하오체, 예사, 낮춤은 하계체. 자, 마찬가지로 비격식체도 하겠습니다. 비격식체, 개념. 비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조금 예의를 덜 차려도 되고 친근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종류, 기준이 또 나와야겠죠? 높임의 정도에 따라 두루두루 쓰일 수 있고 두루 쓴대요. 자, 개념, 그거 방금 했던 게 개념이죠. 종류, 자, 기준, 높이느냐 아니냐. 자, 높이면 높임, 낮추면 높임이 아니면 낮춤. 자, 그래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 두루 높임에는 해요체, 두루 낮춤에는 해체. 이 6가지를 각각 실현시켜주는 종결 어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명확하게 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대높이법 문제풀이입니다. 자, 기본 1번. 대화 장면에 이어지는 활동을 통하여 상대높이법에 알아보자. 상대높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승우야, 여기 잠깐 앉아라. 자, 교장 선생님 저 찾으셨습니까? 네, 박 선생님 여기 잠깐 앉으세요. 자, 듣는 이와 그리고 말하는 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자, 여기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에서는 말하는 이는 승우, 듣는 이는 선생님. 자, 그래 승우야 여기 잠깐 앉아라 에서는 말하는 이는 선생님, 듣는 이 승우. 자, 교장 선생님 저 찾으셨습니까? 에서는 박 선생님이 말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이 듣고 있죠? 마지막 문장은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이고 듣는 이는 박 선생님입니다.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 높임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자, 첫 번째, 상하관계. 승우와 선생님 간에서는 선생님이 위,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박 선생님 사이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위. 그런 상하관계에 따라서 문장 종결의 높임 표현이 달라집니다. 보이죠? 여기 씁니까?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 여기 해라체, 여기는 뭡니까? 해요체. 그렇죠? 달라지는 거 보이죠? 자, 일반적으로 듣는 이가 화자보다 높다면 높여주어야 합니다. 화자가 말할 때요. 근데 듣는 이가 화자보다 낮다면 덜 높여주거나 대우해줘서 해요체나 하계체 이런 걸 써주거나 낮춰줍니다. 해라체, 해체. 자, 적어두세요. 자, 두 번째는 심화 응용입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풀었으니까 문제는 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상황입니다. 자, 분석만 가면 북적거렸습니다. 비읍니다. 이거 하십시오체. 격식체 중에 아주 높임 평서법이죠. 중요한 건 격식체라는 겁니다. 모두가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격식을 차려야겠죠? 격식체, 공식적 상황. 자, 밑에 거는 대화 상황이네요. 자, 북적거렸어요. 어요. 어요. 자, 이거 해요체의 두루 높임, 평서법입니다. 비격식체라는 게 핵심이죠. 공식 속상이 아니라 둘이 사적인 자리. 자, 정리하면 첫 번째 거는 뉴스 앵커, 두 번째 거는 일상 대화의 화자. 둘 다 높임이죠. 해요체도 높임이고요. 하십시오체도 높임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요. 선생님이 기준 잡아줬던 거 있죠? 공식성 유무, 상황. 뉴스는 공식적 상황, 대화는 비공식적 상황입니다. 자, 상대높임법 문제풀이 마칩니다.